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등화학 1 분자의 구조와 모양을 배울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합의 극성 파트를 배워봤고요. 오늘은 분자의 극성, 특히 이제 분자의 구조와 모양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바탕에 되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은 같은 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반발하여 최대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임의의 중심 원자가 있어요. 그 주위에 전자쌍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최대한 두 개의 전자쌍이 붙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가능한 청력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인 케이스는 전자쌍을 이렇게 가능한 멀리 떨어뜨리시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고요. 세 개는 봅시다. 세 개인 경우에는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을 최대한 이렇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개면 이렇게 가능한 입체 구조로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요 결합 각도가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80도. 그리고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직선형이라고 부릅니다. 직선형.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BeF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찍으시면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에요. 그죠? 그 베릴륨 주위에 요 전자쌍이 두 개인 거야. 그죠? 이걸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요 결합각이 몇 도다? 이제 180도다. 이제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네요. 자, BF3. 자, BF3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 있겠네요. 그죠? 요걸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요 결합 각도는 12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120도고요. 이 모양을 우리가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삼각형. 그럼 BF3 같은 경우는 평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찍히겠네요. 자, 4개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4개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메테인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4개인 경우가 있네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4개인 경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면 혹시 이 결합각이 90도가 되나요? 네, 아니에요. 90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몇 도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냐면 이제 109.5도까지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3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체 구조로 떠올리시면 109.5도까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결합 각도가 109.5도고요. 이 모양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사면체라고 합니다. 정사면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 원자 주위의 개수에 따라서 180도 2개면, 그리고 3개면 120도, 4개면 109.5도라고 합니다. 이름은 직선형, 그리고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직선형은 또 다른 말로 선형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선형 구조라고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만약에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중심 원자가 있어요. 이 주위에 전자쌍이 있는데 이제 공유 전자쌍도 있을 거고요. 요 비공유 전자쌍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의 이제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반발력이 큰 녀석은 뭐 누구냐? 이제 비공유 전자쌍과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큽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비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두 번째로 작아요. 그리고 제일 작은 건 뭐냐면 그렇죠. 공유 전자쌍과 그리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쌤이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비공유와 비공유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간의 반발력이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작은 건 공유와 공유 간의 반발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식을 실제로 입체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메테인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H2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은 H가 4개 있죠, 그렇죠? 이렇게 4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H가 이렇게 4개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입체로 입체 구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H3도 H 입체 구조로. 그 다음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 있습니다. 자, 왜냐면 얘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2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가 중심 원자죠. 그리고 H를 이렇게 2개 그려보고, 나머지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우선은 입체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요 각도가 실제로 몇 도인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4개일 때 선생님이 109.5도까지 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실 여기 결합각이요 109.5도였던 겁니다. 109.5도.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늘었으니까 반발력이 조금 더 커졌겠죠, 그죠? 반발력이 전보다는 커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반발력이 커졌으니까 요 각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위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각도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몇 도로 줄어들냐면 107도로 조금 줄어들어요. 네. 근데 오른쪽 보면 심지어 얘는 2개잖아, 그죠? 그러면 훨씬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세요. 그래서 얘를 훨씬 더 미는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럼 각도가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107도보다 훨씬 더 작아져요. 그래서 몇 도까지 작아지냐면 104.5도까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결합 각도는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도 있어요. 이름은 선생님이 앞에서 첫 번째는 정사면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무슨 모양이냐면 이 녀석은 삼각뿔형입니다. 삼각뿔형.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지금 4개인 경우, 공유 전자쌍만 4개인 경우는 이제 정사면체고, 전자쌍이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공유 전자쌍이고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면 삼각뿔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가 공유 전자쌍이고 2개가 비공유 전자쌍인 경우는 우리가 그 이름을 구분형 구조라고 합니다. 구분형. 약간 이렇게 굽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과 결합 각도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들은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름에도 여기도 이름에도
그래서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의 개수와 그리고 전자쌍의 종류, 공유 전자쌍인지 비공유 전자쌍인지도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럼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공유 전자쌍이 두 개인 경우에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케이스야.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분자 모형은 BeF2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녀석입니다. 자, 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분자 구조로 얘를 직선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를 또는 선형이라고 배웠습니다. 결합각도 당연히 180도겠죠. 그리고 BeF2 방금 그렸던 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 전자쌍이 3개인 케이스고 비공유가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BF3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BF3. 자, 얘는 전자쌍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얘랑 얘랑이겠죠. 그죠? 그래서 몇 도까지 떨어뜨리면 최대한 균등하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냐? 그렇죠. 120도죠. 그래서 이 이름을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F3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만 4개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테인 분자가 그 얘였죠. 그죠? 자,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였다. 그죠? 그리고 결합각이 90도였다 아니면 그거보다 크다. 그렇죠. 109.5도였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는 CH4가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4개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 3개가 공유 전자쌍이고 1개가 비공유 전자쌍인 케이스. 자, 뭐가 있죠? 그렇죠. NH3가 있죠. NH3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3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1쌍 있습니다. 그러면 반발력이 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결합 각도가 107도였다는 거 위에서 증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름은 삼각뿔형이 되겠습니다. 삼각뿔형. 그래서 얘로는 NH3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이 2개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인 경우입니다. 얘도 H2O가 이렇게 되겠네요.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2쌍 이렇게 총 4쌍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합 각도가 몇 도였죠? 그렇죠. 104.5도였죠.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아졌으니까 얘 이름을 우리가 구분형 구조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H2O가 대표적인 예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각도와 그 다음에 이름을 반드시 외워주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전자쌍 반발의 크기 중에 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크기가 제일 크냐, 왜 반발력이 크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비공유 전자쌍들은요 공유 결합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이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실제로 이 공유 전자쌍들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반발력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구조 밑에 최종 정리한 이 표 밑에도 2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질수록 결합 각도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결합각이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있어요. 삼중 결합은 그냥 단일 결합 이제 취급한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CO2의 루이스 구조식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자, 얘는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이렇게 네 쌍이기는 하나 이렇게 이중 결합도 그냥 우리가 분자의 모양을 판단할 때는 그냥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위에서 요 케이스였죠. 그죠?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 두 개를 최대한 벌리면 얘가 180도였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선형 구조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이렇게 단위결합으로 간주만 하는 거야. 알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HCN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얘도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자, HC 그리고 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그냥 한 개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합각도가 180도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형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HCHO는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심 원자인 탄소 주위의 전자쌍이 하나, 둘, 얘도 그냥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합각도가 120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죠? 이중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위결합 취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자 모양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5번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인데 밑에다가 우선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극성 분자와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건데요. 자, 우선은 H2O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H가 2.1이었죠. 그죠? 여기가 2.1이었고 산소가 3.5였어요. 자, 그럼 이 공유 전자쌍이요. 어디 쪽으로 치우칠까요? 그렇죠.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겁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치우치는데? 자, 그걸 한번 힘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게 6글자였죠.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힘을 개별적으로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개를 더한 전체 힘을 보실 겁니까? 그렇죠. 전체 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총 더하면 전체 힘은 위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면 아랫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띤 이제 극을 띠는 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이름을 이제 극성 분자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극성 분자는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 메테인 같은 경우는 CHH 딱 봐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왜냐면 얘는 전기 음성도가 2.1입니다. 얘도 2.1, 2.1, 2.1이죠. 탄소는 얼마죠? 얘는 2.5입니다. 그럼 전자쌍이 탄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도 탄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혹시 한쪽으로 이 힘을 다 더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극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무극성 분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자, 보면 탄소는 2.5였죠.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였죠? 산소는 3.5였습니다. 3.5였고 그럼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하나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각각 본다고 아니면 두 개를 다 더한다고. 그렇죠. 두 개를 다 더하시면 이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없죠, 그죠? 뭐 이렇게 힘이 다 더한 총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마찬가지로 무극성 분자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무극성 분자. 자, 그럼 당연히 BF3인 자, 이런 녀석들은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이런 녀석들은 어때요? 그죠? 얘네도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극성 분자.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극성 분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요 쌍극자 모멘트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보통 뮤 이렇게 나타냈죠. 뮤 기억납니까? 그래서 극성 분자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가 판단해 봤죠. 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전체 힘을 합치면 어때요? 그죠? 0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2O2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얘로 하면 좀 어렵겠다. 얘 말고요. 그냥 가볍게 CF4로 합시다. CF4.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쌍들이 치우치겠죠? 플로린의 전기 염성도가 크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1대1로만 봤을 때는요, 탄소랑 플로린이랑 1대1로 봤을 때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극성 공유 결합. 맞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야겠죠? 그렇죠. 쌍극자 모멘트에 따라서 무극성 분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의 무극성 분자를 가진 물질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원자와 원자가 1대1로 만났을 때 어떤 결합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띌 여지가 있는지를 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이제 무극성 분자, 이제 극성 분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성질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극성 분자의 특징들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아니면 다 무극성 분자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액체 줄기가 대전체에 끌려간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면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용해성입니다. 용해성. 이 용해성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에는요, 굉장히 용해가 잘 돼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와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도 서로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할 게 없으니까 무질서하게 잘 섞일 수가 있습니다. 용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와 그 다음에 띠지 않은 무극성 분자를 섞으면요, 절대로 잘 녹지 않습니다. 용해가 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액체 줄기가 대전체에 끌려간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림.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물 분자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이렇게 주변에 갖다 댔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요 플러스 부분이 있을 거야, 그죠? 이제 물줄기의 플러스 부분인 수소 쪽 있죠, 수소 쪽. 자, 수소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요 대전체와의 인력 때문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도 플러스 극이여도 요 지금 산소 쪽 있죠. 산소 쪽은 마이너스니까, 그죠? 요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쪽의 인력과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가 휘었다는 뜻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닌 극성 분자였다는 거. 네, 참고로 지금 이렇게 H랑 H끼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가 양쪽으로 있으면 보통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띈다라고 해서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델타. 얘는 델타 플러스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면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부분 전하의 크기입니다. 델타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액체 줄기가 이제 대전체에 끌려가는 현상을 극성 분자는 가지고 있고요. 무극성 분자는 없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전기장 내에서 이제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정한 배열을 극성 분자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배열이 이렇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해성이었어요. 용해성. 자, 용해성은 물질의 극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도 잘 용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 분자와 에탄올은 서로 극성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잃은 분자는 무극성이어서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지만 이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성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앞에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서 자, 여기 연습 문제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자, 폼알데하이드의 분자 구조는 어떻게 그리시냐? 일단은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중심 원자에 탄소가 있고 수소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위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근데 이거는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몇 개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것도 그냥 하나로 간주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양은 평면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얘는 실제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 될 것인데요. 얘는 120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를 셈이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알파가 큰가요? 베타가 큰가요? 네, 정답은 알파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중결합에는 전자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보다 전자 간 반발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전자 간 반발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이걸 계속 밀 거예요. 이 단위 결합들은. 그러면 점점점 B의 베타 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자 밀도 때문입니다. 전자 밀도가 높을수록 전자 간 반발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반드시 알아두세요. 120도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글라이신이 뭐죠? 글라이신이 이제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구조가 그래도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 우리가 글라이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글라이신의 루이스 구조식을 일단 선생님이 먼저 그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H가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가 탄소가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탄소 그리고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H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게 실제로 글라이신의 분자 구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씩 따져 보면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 중심원자 질소 주유의 중심원자가 질소인 경우에 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그쵸? 이때는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이 케이스죠. 그죠? 얘는 삼각부력이네요. 여기 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삼각뿔형이고 결합각도가 107도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질소 쪽은 있는 삼각뿔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각도는 107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입장에서 볼까요?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공유 전자쌍만 4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탄소 입장에서는 무슨 모양이죠? 얘가 이제 정사면체 모양을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109.5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 탄소는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 하나, 둘 이렇게 3개 간주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3개를 최대한 벌리시면 얘는 평면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 삼각형의 모양인 거죠. 그죠? 마지막에는 산소 기준으로 볼까요? 산소 기준에서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얘는 당연히 그렇죠. 얘는 구분형이었죠. 구분형. 결합 각도는 104.5도였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합 각도는 104.5도였습니다. 그리고 평면 삼각형의 결합각은 안 쓸게요. 일단 얘는 전자 밀도에 따라서 각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글라이신의 분자 구조에서 각각의 중심 원자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모양인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다음 연습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자쌍 반마 이론과 분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 수가 같으면 분자의 구조가 같다. 공유 전자쌍 수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뭐 뒤에 페이지에 이런 게 있겠네요. 실제로 나랑 여기서 라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같죠. 3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유 전자쌍은 같지만 라에는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모양이 삼각뿔형이 되겠고요. 결합 각도가 107도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나는 뭐가 되죠? 얘는 평면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 각도가 120도가 됩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같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같으면 분자의 구조가 같다.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같으면 분자의 구조가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뭐 지금 NH3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죠.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의 개수는 총 3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BF3도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3개입니다. 근데 얘는 삼각뿔형이었죠, 그죠? 조금 예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아까 뒤에 거 설명해볼까요? 자, 얘는 중심원자 주위에 원자의 개수는 총 3개로 같잖아, 그죠? 얘도 총 3개로 같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평면 삼각형과 삼각뿔형은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이제 틀렸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크다. 맞죠? 그쵸? 이거는 아까 어디서 했죠? 앞에서 이제 여기 더 앞인가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얘네보다 훨씬 큰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4번. 자, 2주기의 원소입니다. 분자 구조를 나타낸 거고, 가는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4개고 공유 전자쌍만 4개네요. 그죠? 얘는 정사면체가 될 것이고 109.5도라고 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나는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뿔형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결합각은 물론 107도입니다. 107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심 원자 주위에 지금 공유 전자쌍 2쌍, 비공유 전자쌍 2쌍, 이걸 우리가 구분형이라고 불렀죠. 구분형이고 결합각도는 107도였습니다. 자, 결합각의 크기 누가 제일 크죠? 이제 가가 제일 크죠. 그리고 그리고 다 순서입니다. 자, 분자 구조를 각각 쓰세요. 자, 다 썼죠? 정사면체, 삼각뿔형, 그리고 구분형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NF3죠. 그러면 그려볼게요. NF3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4개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 3개가 공유고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얘는 삼각뿔형이 되겠죠. 삼각뿔형. 그 다음에 HF는 뭔가요? HF는 얘는 뭐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친다 한들 어쨌든 얘는 극성 분자이고요. 그냥 직선형이죠. 그렇죠. 얘는 뭐 직선형일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N2도 마찬가지예요. N2도 이렇게 삼중결합이죠. 그래서 얘도 입체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선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2는 뭐죠? CO2는 아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죠. 여기도 빠졌네요. 근데 CO2는 다중결합이긴 하나 얘는 그냥 하나로 간주한다고 했죠. 그죠? 하나로 간주한다. 그럼 여기가 이제 180도였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직선형의 구조를 띄었고요. 그럼 위에 줄이 끝났네요. 자, 아랫줄 봅시다. BCl3는 BCl3, Cl, Cl, Cl 비공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중심 원자 붕소 주위에 하나, 둘, 셋 정확히 이 결합각도는 12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다? 얘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H2O죠. H2O는 이렇게 우리가 그렸으니까 자, 얘는 구분형이죠. 우리가 아까 외웠었죠. 얘는 중심 원자 주위에 구분형입니다.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2쌍,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eCl2입니다. BeCl2는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2개. 이거 최대한 벌리면 얘랑이죠, 그죠? 얘가 이제 180도였죠. 얘도 이제 직선형이 되겠네요. 직선형. 그 다음에 CH4입니다. CH4는 우리가 많이 앞에서도 다뤘던 분자였죠.
자, 얘는 그렇죠. 정사면체였죠. 결합각도가 109.5도였죠. 여기가 109.5도였습니다. 90도가 아니라 얘는 정사면체. 정리가 다 됐네요. 그죠? 자, 직선형은 HFN2CO2 그리고 BeCl2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니은과 그 다음에 리을과 그 다음에 CO가 이제 자,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디귿이 빠졌네요. 그죠? 니은, 디귿, 리을, CO입니다. 구분형은 H2밖에 없었네요. 얘는 비읍이었고 삼각분형은 있었나요? 첫 번째 기역이 있었네요. 그리고 정사면체는 마지막 거 지금 CH4는 이렇게 있죠. 그리고 평면 삼각형은 미음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연습 문제 6번에서 가는 공유전자쌍이 두 개이다. 맞나요? 그렇죠. 지금 양쪽에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한 쌍씩 있죠. 그래서 총 두 쌍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라의 분자 구조는 같다. 아니죠. 그죠? 삼각부령이랑 평면 삼각형은 다릅니다. 자, 다와 라에서 중심 원자의 전체 전자쌍 수는 같다. 얘는 맞죠. 그죠? 왜냐면은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만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개수 셌고 전자쌍만 하나, 둘, 셋, 네 개 셌죠? 그런데 차이점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오케이? 근데 3번은 개수만 물어본 거니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셔야 되는데 암기를 하기도 하고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 보기도 하고 122페이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푸시냐면 125페이지까지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 푸시고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각도 BF2 얘는 180도였죠. 검정색 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180도의 직선형이었습니다. 혹은 선형 구조였죠. 그 다음에 BF3는 120도였죠. 그리고 얘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정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4는 그렇죠. 109.5도였죠. 뭐였죠? 이름이 정사면체였죠. 그 다음에 이제 NH3는 107도 조금 작았어요. 그죠? 비공유 간의 반발력이 커서 얘는 삼각뿔형입니다. 그 다음에 H2는 훨씬 더 작았죠. 얘는 104.5도였죠. 얘는 구분형의 이제 구조를 띱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BF3는 무극성 분자죠. 그쵸? 전체 힘을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해보는 겁니다. 자, FCn은 어떻게 되죠? FCn은 탄소가 있고요. 여기 F가 있고 N이 있으면 실제로는 얘가 플로린 4.0이고 그 다음에 얘가 2.5고 그 다음에 3.5니까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지만 실제로는 이쪽으로의 쌍극자 모멘트가 훨씬 더 강하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극성 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CO2 아까 했죠? 무극성 분자였죠. 그 다음에 COF2는 어떻게 그렸어요? COF2는 F를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COF2였죠. 그죠? 자, 이것도 힘이 상쇄가 되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 그다음에 CH2는 무극성 분자. 아까 CO2랑 동일한 구조죠. 자, HCHO도 마찬가지로 극성 분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이제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H보다 이제 탄소가 크고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전체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H2 당연히 극성 분자고, 그리고 CF4 무극성 분자죠. 그 다음에 얘는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우선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얘는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네. 보통 이제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 녀석이랑요 똑같은 CH2F2 같은 물질이에요. 오케이? 자, 이걸 분자의 입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H와 H가 이렇게 돼 있고 F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잘 그려면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자, 극성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수소보다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세서 탄소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칠 거고, 또 플로린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그죠?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위쪽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실제 얘는 분자의 모양을 이렇게 구조와 모양을 가져다 놓고 보면 극성 분자였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형태의 분자들은 전부 다 극성 분자겠죠. 뭐 CH2, Cl2, 그죠? 이런 거 당연히 극성 분자입니다. 다. 자, OF2는 극성 분자고, 그 다음에 NF3도 극성 분자입니다.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NF3도. NF3는 중심원자 주위에 F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삼각부력이야.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플로린 쪽으로 전자쌍들이 치우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힘이 상쇄가 안 되는 얘는 극성 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2H4는 얘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얘는 루이스 구조식을 지난 시간에 그려봤죠. 얘는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상쇄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의 특징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액체 줄기가 대전체에 끌려간다. 자, 이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극성 분자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을 갖는다라는 거고, 배열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이제 용해성입니다. 용해성은 어떻게 나눴죠? 이제 극성 분자와 이제 극성 분자는 용해가 아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와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도 무질서하게 용해가 잘 되는데요. 극성 분자와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서로 용해가 안 된다는 거,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물과 이제 기름이에요. 그럼 참고로 이제 H2O는 우리가 극성 분자였다는 걸 오늘 배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안 섞여요. 그럼 기르면 뭐죠? 얘는 그렇죠. 무극성 분자였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 원자 요거 아까 풀었던 거다. 그죠?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수가 같으면 분자의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분자의 구조 같지 않고요. 3번은 맞죠? 반발력의 크기. 연습 문제 2번도 풀어봤던 거군요. 결합각은 가가 크고 나 그리고 다 순서입니다. 109.5도, 107도, 104.5도. 그리고 가는 무슨 구조였죠? 어제는 정사면체. 그리고 나는 삼각 뿔형이었죠. 삼각 뿔형. 그리고 다는 이제 구분형의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는 안 했으면 얘 했나요? 오케이. 얘도 했었네요. 그죠? 자, 직선형은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옷이 있었죠. 그죠? 구분형은 H2, 이제 비읍이 있었고, 삼각뿔형은 기역이 있었네요. 정사면체는 이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면삼각형은 미음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들도 같이 풀어봤네요. 그죠? 자, 가에서는 공유전자쌍 2개 봤고요. 그다음에 나와 라의 분자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평면삼각형이고 라는 삼각뿔형이었어요. 그죠? 다와 라에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수는 같지 않죠. 왜냐하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는 같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보면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자쌍이 비공유가 생략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번.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어진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CH4 같은 경우는요. 자, 현재 1대1로 봤을 때는 극성 공유 결합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체에서 보면은 무극성 분자였죠. 쌍극자 모멘트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모두 극성 분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이원자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맞죠? 무극성 공유 결합이란 뜻은 같은 원자끼리 반드시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녀석들은 당연히 무극성 분자죠. 자,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는 모두 이건 맞습니다. 대칭 구조가 아닌 비대칭이면 모두 극성 분자입니다. 그다음 연습 문제 6번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이걸 뭘 찾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를 이제 찾으라고 한 겁니다. 무극성 분자는 이제 가랑 나가 되겠죠. 극성 분자는 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다입니다. 자, 연습 문제 7번.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성질. 극성 물질은 항상 무극성 물질보다 녹는점이 끓는 점이 높다. 아니죠. 요거는 우리 뒤에 가서 분자 간 인력 할 때 다시 한번 뭐 분산력과 쌍극자 힘을 좀 다뤄야 하거든요. 그때 다시 개념을 다시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X입니다. 자, 극성 물질인 에탄올과 물은 잘 섞인다. 맞죠? 그죠? 극성끼리는 잘 섞이니까. 자, 물줄기를 전하를 띈 대전체에 가까이면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맞고요. 기체 상태의 수소 분자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별을 하지 않죠. 요 일정한 별을 하려면 극성 분자여야 됩니다. 근데 수소 분자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무극성 분자이죠. 그죠? 같지 않아요. 자,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려면 무극성 분자여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보면 가는 무극성 분자죠. 그죠? 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다는 얘는 그렇죠. 극성 분자죠. 그 다음에 라도 극성 분자죠. 그래서 무극성끼리는 잘 용해가 되니까 이제 가랑 나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배열은 이거 이제 항상 극성 분자를 찾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8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으로 숙제는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 책이 거의 다 끝났네요. 그죠? 네,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모양 그리고 극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특히나 결합 각도와 그 다음에 이름, 분자의 이름, 모양의 이름, 그 다음에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